그녀의 미래가 보인다. 오늘 불륜남을 만나러 가려고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볼 수 있듯이 선명하게 보인다. 가방을 꼭 붙들고 눈은 테이블 아래로 깔고 있는 모습까지도. 친절하게 웃으며 우리의 음료를 리필해주는 웨이터의 미래도 보인다. 일이 끝나면 차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이후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된다. 잊지 않고 팁을 많이 줘야겠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어린 소녀의 미래도 보인다. 내일은 저 소녀의 생일이고 어딜 가나 늘 데리고 다닐 고민형이 생긴다. 얼마나 행복해할지 상상하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내에게 시선을 돌리자 방금까지 느꼈던 짧은 행복감이 사라진다. 그녀는 긴장하며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오늘 밤에 늦게 들어갈지도 몰라. 일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녀의 미래가 보인다. 이 식당에서 나가서 좀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도로로 들어서고 차에 치인다. 피가 흩뿌려진 가방은 길 건너편까지 날아가고 운전을 했던 사람은 앞유리에 달라붙은 신체 일부를 보고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른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줄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내의 배신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 난 거짓말을 했다. 기다리고 있을게. 두 번째 이야기, 기숙사. 저는 솔직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여선 안 될 것도 많이 보지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를 꼽는다면 육교 위나 어두운 국도변, 산속, 호숫가, 그리고 꿈 많고 사연 많은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여자 기숙사를 꼽겠습니다. 뭐 보이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신발장에 떨어져 있는 혀, 아래턱 없이 머리만 펄럭거리고 뛰어다니는 피투성이 머리, 샴푸를 줍기 위해 숙인 시선 속에 잡혔던 젖은 다리, 등을 돌리고 10층 창문 밖에 떠있던 파란 머리핀의 여자 등등. 물론 저희 기숙사 건물은 신축 건물이며 전혀 자살이라거나 낙태 등의 루머가 없는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괴이한 것들이 목격되는 이유는 역시 여자 기숙사 앞을 파서 만든 도랑 때문일 거라고 혼자 추측한답니다. 물과 여자는 어째서인지 귀신과 친하더군요. 실제로 그 귀신 사건에 6층 여학생 둘이 퇴사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던 날 밤, 저와 제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물건 넘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었지요. 떠도는 루머를 총 집합해보자면 6층의 여학생 둘이서 새벽에 샤워를 했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을 시간, 약간 서늘한 물에 서둘러 몸을 씻던 둘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물을 끕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둘뿐인 샤워실. 하지만 어디선가 철벅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녀들은 이리저리 소리의 근원을 찾던 중 맞은편 샤워기 쪽에서 샤워실 바닥을 희죽희죽 웃으며 기어오던 여자를 보고 맙니다. 하반신은 없었고 그녀들을 향해 두 팔을 이용해 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하반신이 바닥 속에 있는 것처럼 허리부터 밖으로 나와서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고도 하더군요.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여학생들 중 한 명은 그대로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샤워실을 뛰쳐나왔답니다. 둘은 공포에 질려 퇴사해버렸고 그 후 기숙사 샤워실은 어지간한 담력 없인 혼자 들어가 씻기 힘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수가 부른 행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임 하나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여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영무원이 승강장의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해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의 악몽.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저와 제 동생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죠. 엄마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요. 엄마는 몇 주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어느 날 밤 엄마는 저희를 앉혀놓고 엄마가 실직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선물을 살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엄마가 울기 시작해서 저희는 엄마를 끌어안고 괜찮다고 말해드렸죠. 엄마는 너희들이 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저와 제 동생에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주었죠. 저는 리본을 메고 조그만 동생은 상자 안에 들어가 제가 포장을 하고 저희가 엄마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동생의 포장을 마치고 나서 저는 리본을 메고 엄마를 깨우러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셨죠. 계획대로 해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트리 앞으로 모시고 가자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은 커다란 선물 하나보다는 조그만 선물 여러 개가 훨씬 좋은 것 아닌가요?